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MKTV 및 KNN 방송과 공동으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8일 정기원례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들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등 뉴저지 북동부 전역이 9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해 오전 업무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관공서 회사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8일 정기원례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들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8일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직능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 방안과 함께 협의회 정관 개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또 시기가 되고 또 많은 단체에서 행사도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는 길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각 직능단체별 3월 주요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뉴욕 한인 봉제협회가 MKTV KNN 방송과 공동으로 창립 30주년 봉제인의 밤 및 제4회 패션장학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봉제협회에서는 오는 3월 26일 토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을 행해줍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제4회 패션 장학생 선발대회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27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되는 봄철 네일 앤 스파쇼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과 좋은 기술을 또 소개하는 스프링 스파쇼가 3월 27일 대동연회장에서 또 멋있게 한판을 저희가 벌일 겁니다. 이날 정기원례회 시간에는 3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김영윤 청과협회 신임회장에게 회원 배지가 수여됐습니다. 청과협회는 우리 직능단체 협의회 구성 단체로서 직능단체 협의회가 앞으로 참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밑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신임회장에 취임하는 곽호수 수산인협회 회장과 김인학 보험대정협회 회장도 자리를 함께해 기존 회원들과 상견례를 나눴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날 원례회에서 이종식 의장은 전임 의장인 박종군 전 청과협회 회장을 대신해 김영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MKTV 및 KNN 방송과 공동으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MKTV 및 KNN 방송과 공동으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9일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 준비위원 발족식을 열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뜻에서 오늘 위촉식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행상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한어머니, 장한어버이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그리고 한민족상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진행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는 4월 9일까지 효행상 후보 접수를 마감하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4월 20일경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5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미풍양속을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한 그 경로 사정을 고치하기 위해서 맨날 그 효행상 시상식을 해왔습니다. 10대 동안 하는 동안 전통적으로 MKTV가 전적으로 주관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바뀐 것은 여태까지 야외에서 하던 것을 실내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시상식을 마친 뒤 MKTV와 KNN 방송 주관으로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넓마을 깊은 샘이라는 아주 유명 공연 단체가 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데
우리 거 하고 인권센터에 또 교포를 위해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참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록회관 마을은 기금 조성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서는 농악과 전통악기 연주 이외에 사물놀이와 국악 공연 등 각종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리치필드, 잉글우드 클리프 등 북동부 전역이 9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 오전 업무를 시작하려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회사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일 오전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팰리세이드 파크, 리치필드 잉글우드 등 북동부 뉴저지 지역 일대가 1시간가량 전전 사태가 발생해 모든 전기가 끊겨 커다란 불편을 겪었습니다. Here we are at 2050 Polygon Plaza, Fort Lee, New Jersey. Approximately a quarter after 9, the electricity went out in the building. From my understanding, it's the power is out from Cliffside Park all the way up. So I think the whole grid is out. So we don't know when electricity will be restored at this moment until further notice. 대법원의 사무실들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오전 9시 10분경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무를 진행 중이던 대법원의 직원들이 컴퓨터와 전화, 팩스 등을 사용하지 못해 건물 밖에 나와 서성이는 등 커다란 혼란 사태를 빚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도 작동되지 않아 긴급 배치된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안내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오전 10시가 되어 전력이 정상복구됐지만 약 1시간 동안 뉴저지 주민들은 암흑색에 머물러야 했으며 고층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아 노약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의 요인에 따라 자주 정전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뉴저지 한인 가정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전등과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하고 건물의 비상구 위치 등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 교통체증이 전국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통정보기술업체 인닉스가 지난해 전국 교통 현황 자료를 집계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LA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엔 LA의 86%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99%까지 치솟아 조만간 뉴욕시가 LA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도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정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뉴욕시의 교통정체 악화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뉴스 교통칼럼니스트 샘 슈워츠는 뉴욕시 터널과 교량 이용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에 따라 차량 이동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융자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머니가 열리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월 소비자 대출이 50억 달러로 전달보다 2.5% 늘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크레딧카드 빚은 줄었습니다. 연준은 1월 크레딧카드 부채는 전달보다 6.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드 빚은 지난 12월 금융위기 이후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9% 밑으로 하락한 데다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대출 확대를 통해 소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주택 수리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소비자 보호국이 8일 발표한 2010년 소비자 불만 신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14,000여 건 가운데 자동차와 주택 수리 관련 불만이 각각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불만이 총 1,80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주택 수리 관련 불만이 1,40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난방용 기름 관련 불만이 새롭게 상위 10위에 포함된 반면 2008년 5위를 차지했던 헬스클럽 관련 불만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폴라다우 주 검찰총장은 소비자 불만 신고는 조사관들이 잠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학 성적에서 뉴욕시 학생들이 전국 평균은 물론 뉴욕주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 과학실험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몇 년간 4억 달러를 들여 수백 군데 학교에 새 과학실험실을 추가했지만 재정 악화로 정식 과학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시설을 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22일 시교육국은 잠정적인 교사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3,700여 명의 과학교사 가운데 3%에 해당하는 113명의 과학교사를 감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때문에 뉴욕시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나아지려면 학교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몇 년 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원 내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공원보호 및 옹호 활동을 펼치는 NYC 파크 애드보키츠가 8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265건이던 시내 공원 내 범죄 건수가 지난해 328건으로 23.7% 증가했습니다. 이는 3년 전 시작한 시내 공원 내 범죄 건수 집계 이래 최다 수치입니다. 한인이 많이 찾는 퀸즈 소재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는 지난해 총 52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강도 사건은 전년도 2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5배가 늘어난 반면 기타 중범죄는 17건에서 5건으로 줄었습니다. 맨하탄 센트럴파크는 2009년에 70건이던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101건으로 44.3% 상승했지만 공원을 찾는 방문객 수와 대비한 범죄율 집계로는 시내 전체 공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전년도 전무했던 센트럴파크 강간 사건은 지난해 7건으로 늘었고 마약 관련 체포 건수도 34건에서 71건으로 늘었습니다. 강도 사건도 20건에서 63건으로 소지품 절도 사건도 40건에서 63건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 대형 워터파크가 들어섭니다. 킹사우나를 운영하는 킹스파사는 킹사우나 바로 옆 부지에 대형 스파 및 레저 공간인 킹스파 워터파크를 설립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총 3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 이 워터파크는 주차장을 포함해 총 6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 전용 풀과 슬라이딩 풀, 아쿠아풀, 바더풀 등 4개 풀과 스낵바, 500개 락커룸이 만들어집니다. 또 2층에는 유수풀과 선탠 전용관 등 야외 휴양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워터파크 2층은 킹사우나 건물과 연결돼 있어 4만 5천 스퀘어피트의 킹사우나와 합치면 총 9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대형 스파 및 워터파크 휴양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탑승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주디 보스워스 의원과 주디 제이콥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련법은 카운티 지역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1명 이상 탑승한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위반 시 벌금 $1,00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스워스 의원은 자동차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 흡연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이 현재 카운티 의회가 관련 법 검토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자 피터 슈미트 카운티 의회장은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 탑승 차량 내 금연 조치가 추진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본부를 둔 미국의 시티그룹이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약 400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실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청은 지난 8일 시티그룹 사무실 유치를 위해 $1,2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수년 전부터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본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시티그룹은 회사 성장 계획에 맞춰 3개 주에 걸쳐 사무실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티 측은 뉴저지주의 사무실을 확장하더라도 맨해튼 본사에서 근무하는 2만 4천여 명 수준의 인원은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미국의 우주왕복선 세대가 모두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이들을 전시용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박물관들의 유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첫 우주왕복선 이륙 3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2일 디스커버리와 엔데버, 애틀랜티스 등 우주왕복선 세대를 어느 박물관에 보낼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무려 21개 기관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비행에 이어 엔데버호는 다음 달, 애틀랜티스호는 6월에 각각 마지막 비행에 나설 예정이며 귀환 후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LA시의 짝수 지역구 시의원들을 비롯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등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지는 LA 카운티 예비 선거가 1,57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카운티 내 1,572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오후 8시에 마감된 오늘 선거에선 시의원을 비롯해 LA 통합교육구 위원 등 공직자 선거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뤄졌습니다. 15개의 LA 시의원 지역구 가운데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제4지구와 10지구 등 모두 7개의 짝수번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오늘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됩니다. 또 LA 통합교육구와 LA 카운티 컬리지 교육위원회의 홀수번 위원직도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고 세리토스 시의 조재기 시장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만약 오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7일에 최다득표 후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를 다루는 조례안 M은 $1,000의 수익당 $50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조례안 M이 통과될 경우 연간 $10,000의 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과될 경우 극심한 재정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LA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LA시의 시립도서관의 지원의 폭을 넓히는 조례안 L 또한 주민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걷어들이는 재산세 가운데 도서관에 배정되는 비율을 0.0175%에서 앞으로 4년 동안 0.03%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A시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 5, DWP의 수도와 전기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심의국 신설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 I 등 모두 10개의 발의안과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어 오늘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LA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국국세청, 뉴욕 총영사관, 뉴욕 한인회, 경제인협회,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미국세청의 세무전문가, 양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한인동포를 위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개별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에서는 단체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은 탁구협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세계를 돌며 독도 홍보에 앞장서온 독도 레이서의 독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독도 레이서는 독도 is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라는 표어를 토대로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기 위해 결성된 대학생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독도 콘서트 관람은 무료며 예약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김영묵 뉴욕 총영사는 3월 8일 뉴욕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필라델피아 민주평통협의회 소속 우수 해외 자문위원 3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의장 표창을 수상한 사람은 민주평통 필라델피아 협의회 박상익 회장과 김명수 부회장, 한근우 간사입니다. 플러싱 대원 한방의원에서 2011년 봄을 맞아 한방 피부 성형과 피부 치료 무료 상담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에 한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 한방 해독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한인학생회가 오는 4월 연례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한인학생회는 매년 봄마다 축제를 열어 한민족 커뮤니티에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올해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바보 빅터입니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가 5년 만에 바보 빅터로 독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와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특별한 오늘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깊고 강한 인상을 남긴 그가 이번에는 실존 인물인 빅터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봄맞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50여 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년에 비해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관계로 식물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철 알러지가 일찍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대부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 3년 안에 알러지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 연간 약 1,100만 명가량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0여 명이 알러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도 연간 100만여 명이 알러지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전문의에 따르면 알러지 증상은 열이 없이 콧물과 재채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단 알러지에 걸리게 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전문의를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와 곰팡이, 미세먼지 등은 해 뜨기 전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알러지 시즌에는 가급적 해 뜬 후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집의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먼지와 곰팡이, 꽃가루를 차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물로 잘 씻어야 하며 코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 일원에는 다음 주인 3월 중순경부터 알러지 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봄철 건강은 알러지 예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통과 의료와도 같은 알러지 시즌을 건강하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적절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곧 시작될 봄철 알러지 시즌을 앞두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석수 원장님께서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봄이 오는 시기에 몸의 기운이 전신을 퍼져나가면서 몸이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몸의 기가 부족하고 또한 습 기운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비위 기능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아침은 든든히 드시고 저녁은 소식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장 기능을 도우는 검은 콩과 검은 깨, 돼지고기 등의 섭취로 신장 기능을 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봄나물은 쓴맛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며 입맛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섬유소가 풍부하여 변을 잘 보게 도와드립니다. 봄철 나물로 선박이, 두릅, 달래, 냉이, 돈나무 등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체 변호사님께서 코퍼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코퍼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퍼레이션의 대중적인 타입으로는 C 코퍼레이션이 있고 S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의 가장 큰 공통적인 장점은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실수나 계약 위반의 책임을 개인이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즈니스 운영 회계 장부나 돈 처리를 똑똑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낸 돈을 비즈니스 어카운트 대신 개인 어카운트에 입금하는 거나 개인집 렌트비를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내시는 건 안 됩니다. 이 두 비즈니스의 단점은 또 C 코퍼레이션은 세금 보고를 또 개인과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S 코퍼레이션에서는 세금 보고를 개인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8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점차 구름이 많아져 9일 수요일은 대부분 구름이 자리하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구름은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잠시 개었다가 일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